효도! 안녕하세요. 주부를 꿈꾸는 남편, 주꿈남입니다. 특별한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월급 모아서는 집 한 채 사기 힘들다. 모두 공감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들 투자해라. 재테크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볼수록 다 이루신 분들이 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좀 디테일이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략적인 개념만 말해준다는 느낌이랄까? 결국 그분들 책을 사야 된다든지, 유료 강의를 들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나?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도 영업 비밀인데 전부 다 알려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하는 과정을, 투자하는 과정을 라이브로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직접 투자하면서 겪는 과정과 어려움, 또 그 결과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몇 년간 열심히 모았는데 현재 투자가 가능한 돈이 3천만 원입니다. 정말 3천만 원으로 투자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뭐 작지 않은 어느 정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이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싶은 작은 돈인데, 다행히도 투자나 경제 유튜버들 보면 3천만 원으로 시작해라, 이런 썸네일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뭔가 3천만 원이 어떤 시작점의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천만 원으로 실전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한번 되어 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이렇게 크게 막 모이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사도 하고 큰돈 들어갈 일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굵직한 일들 정리하고 나니까 투자 가능한 여유 돈이 3천만 원 정도 모였더라고요. 3천만 원이 엄청 작은 돈은 아닌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이 엄청 작은 돈일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돈을 잃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드머니로 또 한 번의 내 자산을 늘리는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데, 제 현 상황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가장 좋은 것일까? 오늘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곳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직접 투자 경험을 해본 것 위주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투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에 좀 더하자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저도 당연히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경험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NFT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된 기업의 개인 투자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꽤 다양한 종류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도 이 중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맨정신에 하는 투자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뭐 잠을 못 잡니다. 물론 주식도 부동산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나 NFT 같은 건 정말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거라서 엄청나게 위험하죠. 코인도 주식보다 훨씬 예측이 어렵고 그 변동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머니 3천만 원은 정말 날려먹으면 안 되는 돈이라서 주식이랑 부동산 이 둘 중에 한 곳을 투자처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두 가지 투자 상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적으로다가 첫 번째, 상승률. 일부러 하락은 생각 안 하고 상승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뭐가 되었든 간에 전 떨어지면 안 팔 거고 장기 투자 갈 거니까요. 오로지 상승만 생각하겠습니다. 주식부터 보자면 상한가 가면 하루에도 30%씩 상승을 하죠. 저도 상한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와, 그 짜릿함이란 정말. 이래서 주식을 못 끊어요. 그런데 이 상한가 맞은 한 번의 거래가 끝이 아니잖아요. 주식도 이제 복리로 굴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번 돈을 그대로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락할 때면 손실 금액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 단건의 거래가 성공적일 수는 있었지만 계속 딸 수는 없다 보니까 1년으로 보면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좀 터득한 것 같은데 아직 물려 있어가지고 좀 더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건 뭐 마인드 컨트롤의 영역도 있으니까. 자,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에 변동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년을 주기로 들여다봤고요. 3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방의 소액 아파트의 갭 투자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좀 데이터들을 찾아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평균을 보면 1년에 30에서 35% 정도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상승률을 비교해 보자면
주식으로 1년에 몇 배 이렇게 버시는 고수분들도 계시던데 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의 연간 상승률은 동점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투자하면 항상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얼마나 남의 돈을 땡겨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주식도 신용으로 일정 금액을 땡겨와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부동산도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둘 다 자격 요건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식은 오로지 내가 투자한 3천만 원 이 돈으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남의 돈이 합쳐진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투자한 보다 남의 돈이 훨씬 더 크게 붙게 되는 거죠. 갭 투자를 한다고 보면 3천만 원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게 되는데 1억짜리 아파트가 30% 올랐다고 하면 3천만 원 수익이잖아요. 투입된 내 돈 기준으로는 벌써 200%, 2배의 수익이 되는 거죠. 2배. 그런데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려면 주가가 100%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내 돈 3천만 원인데 남의 돈 7천만 원을 합쳐서 상승 효과를 본다. 이 레버리지 효과, 뻥튀기 효과는 부동산의 압승이다. 오케이. 자, 다음은 자산으로서의 리스크. 주식의 경우에는 상승 폭도 크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다시 상승 전환될지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주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전쟁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지수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수를 역행해서 오르는 종목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내가 투자한 회사의 단독 이슈가 아니어도 각종 제도라든지 북한 이슈, 코로나, 미국의 통화 정책, 대통령 선거 이런 사항은 엄청 굵직한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뭐 별거 아닌 건데도 갖다 붙여서 한국 증시가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측이 너무 어렵다.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차트 신봉자인데 차트상 딱 올라야 할 자리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러시아가 침공했다, 미국이 뭐 했다 이러면 그냥 바로 그 좋았던 상승 기세가 팍 꺾여가지고 곤두박질 치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은 정말 모든 신문 기사나 이슈나 다 갖다 붙이기 좋은 이유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은 안전하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도의 영향을 바로 받는 자산의 형태이지만 제도 영향 안 받는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동산은 하락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부동산이 막 반토막이 나고 그러진 않더라. 서울 부동산 반토막 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정말. 그건 이미 한국이 망한 걸 텐데 재테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거니까 억울할 것은 없다. 여기서도 부동산의 판정승. 진짜 IMF 같이 부동산 대폭락 이런 거 아니면 정말 무리해서 이자 감당 안 될 정도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보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진짜 못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10년째 산 가격이 그대로다. 뭐 이 정도지 반토막이다, 3분의 1이다 이런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번째, 투자의 난이도. 이제 얼만큼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느냐. 투자 대상의 거래 비용, 세금, 제도 등이 어떠한가에 대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금이나 제도에 대한 공부는 주식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뭘. 이제 종목을 뭘로 정할지와 진입 시점에 대한 공부인데 선정하기 위한 산업군과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죠. 그리고 현재 이슈되고 있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식은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고도 하는데 뭐 거의 불가능하죠. 이 기업이 준비하는 건 내부 정보라서 이미 외부인에게까지 전달된 정보면 모두가 아는 정보라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주가에 이미 반영된 후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들 다들 아시잖아요. 네가 아는 정보면 세상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거. 반면에 부동산은 관련된 제도를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 절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선정하는 그 자체도 엄청 어려워요. 그냥 내 직장이 그곳이고 내 주거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인프라, 교통, 학군, 기업, 아파트 공급 모든 것을 수요를 중심에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제도까지 정말 딥하게 공부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주식 종목은 사실 들여다보고 싶어도 내부자가 아니면 정말 고급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오히려 공개된 정보가 많아가지고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는 주식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난이도 면에서는 주식이 접근이 좀 더 쉽다. 마지막으로 개인 경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주식 투자도 제 취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식 관련해서 공부를 엄청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을 선정하고 나면 대응의 영역인데 적당히 먹고 나와야 하고 적절하게 손절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주식은 벌기도 쉽고 잃기는 더 쉽다. 마인드 컨트롤이 참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도 부동산은 100% 가지고만 있으면 돈을 번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물건 선정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가 상승을 경험하셨고 저희 형제들도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경험하셨고요. 저희 역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집값 상승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 관련해서 꼭 한 가지 카드만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투자에 있어서 돈 버는 건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카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비교표를 볼까요? 종합점수 4대2로 부동산의 승리입니다. 최종적으로 3천만 원 시드머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네요. 자, 최종 목표는 300억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3천만 원으로 30억을 버는 것을 1차 목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단기 목표는 1억이 되겠죠. 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냥 말로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라이브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 투자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아, 이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야겠네요. 직관적으로 딱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름. 라이브 투자 30억 부자 클럽 프로젝트. 어떠세요?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프로젝트 이름이 떠오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투자 30억 부자 클럽 프로젝트.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정보들 댓글로 많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